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장 정치적 이슈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하락 전환했는데 오늘 시장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네. 일정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김영민의 시장 직설은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걸 다 떠나서요. 환율이 일단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 네,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좀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딱 하나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늘 미국 나스닥 지수가 관세 충격, 거기에다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2020년 3월 이후에 최대폭으로 폭락했어요. 6%가 폭락을 했는데 오늘 장 초반에 우리 코스닥 지수가 거의 2% 가까이 급등을 했었고요. 네. 코스피 지수도 이제 상승 전환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오늘 우리 국내 정치 이벤트가 좀 있었다 보니까 그쵸.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하게 오버슈팅이 나온 거고요. 오히려 그 정치 이벤트를 제외하고 나면 미국 증시 급락에 비하면 우리 국내 증시는 지금 상당히 좀 잘 버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변수들을 모두 이제 녹아놓은 매크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30원대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워낙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공포 때문에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드디어 3%대로 진입을 했거든요. 지금 3.99%까지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졌고 달러 인덱스도 지금 102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에요. 왜 달러가 약해지냐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세 정책, 이런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좀 부각이 좀 되니까 달러가 약해지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떨어지는 거거든요. 상대 통화라고 할 수 있는 엔화가 어찌 보면은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엔화가 올라가는 것도 안전자산에 대한 이제 심리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정치적인 이벤트, 오늘 11시에 이제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었잖아요. 탄핵이 인용되면서 또 환율 하락이 더 급격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달러가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향후에는 이제 새로운 리더십, 어쨌든 60일 안에 또 대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리더십을 이제 찾는 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환율에 이제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번 주까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계적인 매도를 하는 이유는 주식시장 자체가 우리가 일명 위험자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위험자산인 주식과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엔화 그리고 미국의 국채 사실상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위험자산을 계속 팔고 안전자산 쪽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는 이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주말이 좀 지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한 것도 상대국들과의 이제 협상이 시작될 거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나라 누구하고 또 통화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이제 탄핵과 관련된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이제 해소가 좀 됐기 때문에 시장이 이번 주에 굉장히 좀 큰 악재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악재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주식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 좀 변동성이 좀 심한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변동성을 야기했던 근본적인 원인들이 하나씩 이제 해소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정도 자리에서 기술적인 이제 바닥을 좀 만들고 시장이 이제 상승 터닝이 좀 됐을 경우에는 또 굉장히 좀 탄력적인 반등 흐름이 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국내 증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증시에 비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매우 잘 버티고 있는 거다. 아직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라든지 관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들이 해소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가격 반영을 일정 부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에 비해서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시장이 빨리 안정을 찾아주기 바라면서 오늘의 수급 특징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수급 특징주는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업종이 사실 이번 주 들어서서 공매도에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업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오늘 에코프로가 장중에 10%가 넘게 반등이 좀 들어왔었고요. 특히 코스피 시장의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보시면은 오늘 저점 대비해서 10%가 훌쩍 넘는 이제 급반등세가 나타났어요. 그만큼 공매도에 이제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업종이 오늘 같은 오히려 약세 구간에서 쇼커버가 조금 진행되면서 가격 회복 시도가 좀 전개가 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 초반에 우리 국내 증시에 상승 반전을 할 때 사실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2차 전지 업종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이제 타격 때문에 주가가 지나치게 또 단기간 안에 너무 과도하게 또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이제 가격 회복 시도가 전개가 좀 되고 있다라는 거. 다만 2차 전지 배터리 업종과 이 소재 업종들이
추세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아직 굉장히 조금 어려운 구간이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주가가 하락에 좀 제동이 좀 걸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매도에 대한 이제 파급 효과도 어느 정도 좀 상쇄되고 있고 단기 저점이 이제 형성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이 눈에 띄는 가운데 에코프로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또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삼성전자를 한번 꼽아봤는데요. 실제로 오늘 오전장에 삼성전자가 상승전환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상승전환하는 거는 진짜 좀 오늘 오바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직까지 이제 관세와 관련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안 됐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발표를 했고 품목 관세 언급을 하면서 또 반도체가 조만간에 또 품목별 관세가 또 부과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좀 날렸는데 저는 사실 반도체 업종 자체는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봐요. 그리고 특히나 이 품목별 관세와 상호 관세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어쨌든 품목별 관세가 우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가별 상호 관세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이 45%, 대만이 32%, 중국이 34%, 우리나라도 뭐 25%냐 26%냐 말은 많았는데 오늘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5%로 결정이 됐죠. 반도체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25%보다는 낮은 이제 세율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관세에 대한 이제 노이즈, 특히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감안해 봤을 때는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에는 이건 그야말로 자멸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실제로 지금 미국 의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가지고 너무 이제 횡포를 부리다 보니까 미국 의회 심지어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된다. 행정부에 너무 많은 이제 권력, 무역과 관련된 권력이 모두 행정부에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다시 미국 의회로 되돌려놔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는 실제로 미국 상원에서 캐나다에 대한 이제 관세를 부과했던 부분들을 철회하는 제재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어저께 상원에서 이제 결의안이 통과가 좀 됐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미국 의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행포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4월 9일 날 상호 관세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도 일정 부분 또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특히 내일 이제 주말을 앞둔 마지막 이제 금요일 시장이잖아요. 미국은. 미국 시장이 내일 이제 시장 진행이 좀 될 때는 아마도 백악관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제 시장을 달래기 위한 조치들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반도체 업종은 사실은 관세에 대한 충격보다는 업황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레거시 업황이 이제 좀 살아나고 있고 특히 AI 쪽에 있어서도 지금 초호황이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라고 하면 관세 충격으로 인해서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 이 세트 기업들이 제조 자체를 이제 좀 꺼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 수요가 꺾이면서 아무래도 이제 판매량이 줄어들게 되면 세트 기업들의 이제 판매량이 줄어든다는 것 자체는 반도체 전방이 지금 안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제 미래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관세 정책이 협상이 만약에 어느 정도 좀 풀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쪽에 이제 수요 충격보다는 업황 회복 쪽에 조금 더 이제 무게 중심을 둔다면 삼성전자 뭐 또 56,000원까지 또 조정이 좀 진행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 업종도 오늘 오후장 그리고 다음 주 초반에는 분명히 이제 단기 저점을 좀 만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바닥잡기 시도를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어떤 종목들이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어제 편입했던 종목인데요. 카페24가 4% 수익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또 아쉽게도 주가가 좀 빠지고 있어요. 네. 아까 오전에 잘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탄핵 선고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이제 중소형주들이 조금 출렁거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카페24도 일단 단기 저점은 확실히 좀 잡혀 있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추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오늘 딱 시가 정도 근처에서 가격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또 솔트룩스 대표적인 AI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솔트룩스는 지금 7%가 넘게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지브리 이미지 때문에 이 챗 GPT에 대한 엄청난 지금 열풍이 불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실제로 챗 GPT 이제 구독자 숫자가 5억 명을 넘어섰고 올해 연말까지 10억 명을 돌파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 AI 서비스에 대한 확산이 우리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좀 되고 있다는 게 가장 좀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돈 버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카페24, 그리고 이제 솔트룩스 같은 이런 기업들도 해외 시장에서 오히려 자체 생성형 AI와 AI 검색 엔진을 이제 결합한 서비스를 이제 공개를 좀 하기 시작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제 진행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관세도 어느 정도 윤곽은 다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도 일정 부분 이제 해소 단계로 가고 있고 공매도는 이미 이제 시행이 됐고 그러면 사실 그동안에 호재가 많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관심을 못 받았었던 이런 AI와 관련된 업종이 이제는 시장에서 다시 한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타이밍이 좀 도래를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4월 시장에서는 제가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많이 강조를 해드렸습니다만 AI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일단은 가격 매력이 지금 가장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워낙 많이 빠졌고 고점 대비 거의 40~50%씩 조정이 좀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AI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반드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AI 관련해서 여전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오늘 탄핵 소식에 또 원전주들이 네. 조정을 받고 있어요. 사실 이것도 저는 그래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 같은 기업들은 굉장히 좀 좋은 매수 기회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어쨌든 대통령 탄핵은 이제 인용이 됐잖아요. 네. 다 끝난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이번 정권에 이제 과거 정권이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서는 원전이 굉장히 좀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받았는데 차기 정권 뭐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그러면 원전 정책이 바뀔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지금 앞서 제가 AI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챗GPT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사용자가 폭증하고 심지어 GPU가 막 녹아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AI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확산된다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이제 전력 소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전력 소모에 대한 지금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 게 SMR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원전주들을 이런 정책적인 불확실성은 좀 제외시켜 놓고 앞으로 이제 시장이 변해가는 그야말로 메가 트렌드를 이제 쫓아가는 업종으로 이제 원전 종목들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나 체코나 이제 폴란드 뭐 이런 유럽 쪽에 이제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도 여전히 좀 살아있고 아무리 관세 정책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한미 간의 이 원전 동맹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탄핵 선고가 진행되고 나서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 같은 이런 대표적인 SMR 수혜주들이 이제 급락이 좀 나왔었는데 오히려 지금 자리가 저점 매수에 이제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121선 자리까지 밀렸으니까 이 자리에서는 이제 바닥을 좀 찍고 턴어라운드가 충분히 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정책적인 불확실성은 이제 좀 지워놓으시고 향후에 이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좀 주목하시면서 공략을 좀 해볼 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AI와 함께 원전주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에코앤드림인데요. 최근 부진했던 2차 전지 종목들이 또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것도 이제 손절된 종목이어서 제가 이제 이번 주는 계속 최근에 소개드렸던 종목들 중심으로만 리뷰를 해드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오전장 수급 특징주 에코프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에코앤드림도 오늘 드디어 장중에 거의 10% 가까운 급반등이 한번 들어왔었어요. 에코앤드림은 최근에 대규모 이제 증설 투자가 완료가 되고 생산 캐파가 대폭 이제 늘어나는 이제 그런 이제 공시를 발표를 좀 하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양극재 전구체에 대한 이제 수주가 빠르게 좀 늘어나기 시작했고 특히 중국 쪽을 미국이 굉장히 지금 거의 탄압에 가까울 정도로 관세를 지금 매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배터리 공급망도 당연한 거거든요. 다만 아직까지는 이 자동차 업황이라든지 2차 전지 이제 배터리 업황 자체가 빠르게 좀 살아났다라는 이제 징후가 안 보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지지부진하지만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좀 차별적인 흐름이 전개가 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에코앤드림은 충분히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위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작년 연말에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을 때 저점이 22,000원, 23,000원 구간이었어요. 최근에 거의 그 근처까지 하락이 좀 진행이 됐다가 오늘 드디어 이제 양봉을 만들면서 턴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2차 전지 업종 전체의 비중을 늘리는 건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긴 합니다만 개별적으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는 종목들은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에코앤드림과 같은 이런 양
양극재, 전구체 만드는 기업들은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중에서도 오히려 조금 틈새를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여전히 상승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 봐야 될까요? 네, 이런 시장을 이제 옥죄고 있는 먹구름들이 점차 이제 좀 거치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묻혀 있는 이제 재료가 부각이 좀 됐을 때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가격 회복이 진행될 수 있는 이미 낙폭 가대 구간까지 많이 좀 빠져 있는 종목 중에서 저점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30만 500원이고요.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AI 서비스와 관련된 이제 이슈하고 일맥상통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점점 더 온 디바이스 AI 시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개화가 될 거고요. 엣지 디바이스가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에 이어서 로봇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전방위적으로 지금 확산이 좀 되어갈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 전역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이미 현재 진행형으로 미국 각 권역별로 스타게이트에 대한 이제 착공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D 현대 일렉트릭은 전력기기 특히 초고압 변압기 사업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수주를 좀 내고 그러면서 작년까지도 승승장구를 했고 심지어 올해 1월 달까지도 사상 최고가를 이제 경신할 정도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강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1월, 2월 넘어오면서 AI 산업 전반에 대한 노이즈, 엔비디아 주가도 빠지고 또 AI 산업에 대한 또 과잉 투자에 대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전력 인프라 쪽도 지나치게 좀 과대평가된 게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에서 기관 외국인들의 이제 차익 실현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피크아웃을 논하기에는 너무나도 좀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특히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대한 이제 충격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 현지에 공장을 굉장히 좀 빠르게 지어놨고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증설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분기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상 작년 4분기 때 2월 됐던 특히 수익이 좀 많이 남는 미국 쪽에서 수주했던 물량들이 작년 4분기에서 1분기로 실적이 대부분 다 2월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기 기준으로 잘하면 매출 1조 원, 분기 기준으로 1분기에만 매출 1조 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영업이익도 2천억 원 이상, 영업이익률만 따져보더라도 20%가 상회하는 정도의 이제 실적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엄청난 실적 고성장세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논란 때문에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 가까이 이제 박살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정도 가격에서 다음 주부터 이제 증시가 좀 세판짜기를 진행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HD 현대 일렉트릭은 굉장히 좀 좋은 저가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가를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6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6만 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HD 현대 일렉트릭 목표가 36만 원, 손절가 26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24만 5천 원 현재가로 하이브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 수혜주들 많이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게임주 하나 소개해드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디어유라는 종목 말씀드렸죠. 디어유는 뭐 오늘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하이브는 이제 어찌 보면 디어유의 후속주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터 기업들이 이제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이제 아티스트들이 뭐 무슨 공연에 참석하고 뭐 워터밤 뭐 공연에도 참석을 한다 이런 얘기들 보도를 통해서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 그거는 저는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이제 보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하이브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BTS가 이제 군입대를 하면서 완전체 활동이 이제 중단됐고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걸그룹 이슈 때문에 뉴진스 이슈 때문에 굉장히 많은 좀 노이즈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뉴진스 이슈가 법원에서 일단은 개별 활동이 이제 좀 뭐 불가하다라는 판정이 일단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도 당장에는 이제 매출에 타격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BTS가 올해 하반기 때는 이제 완전체로 컴백을 할 거기 때문에 기업 어떤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이브의 가장 주력 아티스트인 이제 BTS가 컴백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이제 실적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최근에는 주가가 2월까지는 가파르게 이제 상승을 좀 하다가 3월 들어서면서부터 약간의 이제 옆으로 행보하는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한 24, 5만 원 정도 구간에서 좀 매집을 좀 해놨다가 상방을 좀 뚫어내는 30만 원을 뚫어내는 흐름을 공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성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아티스트들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굿즈들 매출도 이제 회복이 좀 되고 있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항 모멘텀이 조금 더 강하게 이제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트렌디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무겁다라고 하더라도 추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형성될 수 있는 기업이니까 하이브를 또 중국향 모멘텀 수혜주로 후속주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6만 원 1차 목표가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0만 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엔터 관련해서 하이브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었잖아요. 앞으로 대응 전략 어디서 볼 수 네, 있을까요?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 좀 진행해드리면서 어쨌든 지금 가장 좀 중요한 이슈는 관세 이슈예요. 요 네. 이슈 좀 분석해드리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또 향후에 정치적인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 시장 상황이 어떻게 좀 전개될 수 있을지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장 끝나고 오후 4시 온라인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서도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의 눈 시간에서도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